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석하는 글쓰기입니다. 분석하는 글은 분석의 방법을 알고 글을 써야 되는데요. 분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원인 분석의 두 가지 방법, 수직 분석 그리고 수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하는 글쓰기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원인 분석이고 이거랑 같은 위계로 성분 분석, 과정 분석, 기능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원인 분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직적 분석, 수평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성분 분석이나 과정 분석, 기능 분석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 분석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미국의 그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수직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퍼슨 기념관 이 대리석이 막 녹고 부식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대리석이 자꾸만 부식하고 있을까? 너무 이 부식이 심해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청소를 너무 자주 세제를 막 가지고 청소를 해서 그렇구나. 세제의 문제다. 청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세제의 문제가 왜 생겼을까? 원인을 세제를 많이 쓰는 세제가 나빠서인가 하고 왜 세제를 쓰게 됐을까? 세제가 왜 문제일까? 이거를 또 따져서 아래로 내려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비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똥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하고 또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제퍼슨 기념관에. 그러면 도대체 제퍼슨 기념관에는 왜 거미가 많은 걸까? 또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수직 분석은. 또 내려가 봤더니 거미들이 먹이로 먹는 이 나방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방이들은 도대체 왜 많을까 봤더니 뭘까요? 불이 켜져 있죠. 지금 이게 해거름인데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거름인데 여기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 여기가 불을 환하게 켜서 나방이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퍼슨 기념관에 그 부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청소를 자주 했었고, 왜 청소를 자주 하나? 비둘기똥이 많았었고, 거미가 많았고, 그리고 나방이 많았고, 나방이 왜 많은가 보니까 점등을 빨리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점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점등 시간을 2시간을 늦춘다면 나방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 테고 그리고 나방이 많지 않으면 거미가 또 많이 몰려들지 않을 테고 그러면 비둘기 똥이 또 많아지지 않을 테고 청소를 또 그렇게 세제를 넣어서 빡빡하지 않아도 될 테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제퍼슨 기념관을 좀 더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해결 방안을 만들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탐구할 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평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원 분석을 할 때 한번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자원 분석하는 원리를 다시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뭐가 문제지? 시간이 문제인가? 시간이 없는 게 문제야. 그리고 또는 시간은 또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면 어떤 순서나 질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 순서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좋아서 또는 에너지가 나빠서 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서 뭐 시각적인 에너지가 좋아서 뭐 이렇게 여러 감각적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구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가, 어떠한 물질이 모자란가 이런 문제,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 원인에서 정보를 알고 모르고에 해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공간이 원인인 경우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아니었어야 하는데 그 공간에서 하면 우리가 그 공간이 가지는 에너지장이 있어서 공간이 바뀌거나 그러면 더 훨씬 좋을 수도 있고 훨씬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간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 이렇게 같은 위계 안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수평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글을 쓸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한 다음에 그 원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인 분석의 두 가지 방법, 수직적 분석, 수평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은 성분 분석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그 항목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뭐 시침, 분침, 초침, 그리고 숫자판, 그리고 밑에 있는 수정,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 항목들로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기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과정 분석은 어떤 것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분석인데요. 예를 들면 라면 끓이는 방법, 라면 어떻게 우리 말로 한번 끓여볼까요? 라면을 물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면을 넣은 다음 어느 정도 끓으면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 파 넣고 계란 넣고 불을 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쓰는 것, 이것도 분석의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 분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기능 분석은 어떤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심장이 하는 일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여든 피는 허파의 우심방에 이르고 정맥피는 밸브로 하여 우심실에 들어간다. 우심실을 나온 피는 허파 동맥들로 허파에 퍼올려져 산화된다. 산화되어 깨끗해진 피는 다시 좌심방으로 돌아와서 밸브를 통해 좌심실로 들어간다. 이어서 큰 동맥을 통하여 몸 전체로 퍼져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는 일, 심장이 하는 일, 뭐 폐가 하는 일,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 기능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신문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신문은 경영자 측에서 보면 이익의 원천, 종업자로서 보면 직장이 되며 독자 측면에서 보면 읽을 거리가 되고 실업가로 보면 광고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분석해서 쓰는 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글쓰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분석하는 글 종류에 대해서 오늘 잘 알게 되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